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관 장학사 강창식입니다. 학교운동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청렴한 학교운동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내용 대부분의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운동부 경비, 학교 회계 처리, 운동부 지도자와 청탁 금지법, 청렴한 학교운동부, 학부모 모임 문화를 중점으로 강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사안 관련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자녀를 논산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로 전학시킨 김모 씨. 학교 운영위원 A씨에게서 학교에 내는 축구부 운영비 외에 간식비 등으로 쓰이는 학부모 회비를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A씨의 말에 김씨와 올해 신입생 학부모 등 20여 명이 회비를 냈습니다. 그러다 회비 관리에 수상함을 느낀 일부 학부모가 지난 10월 A씨와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회비 대부분이 엉뚱하게 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회비에서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200만 원가량이 지급된 겁니다. 숙부용품이라든가 템플릿용 뭐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돈을 걷는 줄 알았지? 감독 코치한테 돈이 나갈 거라고.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부 감독의 임금은 학교가 직접 걷어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축구부 감독과 코치도 학교 예산으로 각각 250만 원과 1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학부모 회비 중 일부를 감독과 코치에 추가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A씨는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나요? 물어보실 분이 필요 없었을까요? 전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들이 다 그래요. 학부모들은 A씨가 회비와 대회 참가비 등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A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지난달 A씨와 감독, 학부모들을 기명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정용입니다. 방금 전에 강사 선생님께서 감동적인 얘기 하셨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 하니까 상당히 송구합니다.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 같이 키워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양해하는 마음으로 좀 온정 있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과 촌지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식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듯합니다. 불법 찬조금과 촌지란 무엇일까요? 불법 찬조금과 촌지는 돈의 사용 주체가 단체이냐 개인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체가 돈을 모아서 사용할 때 불법 찬조금이 되고 개인이 금품 등을 지도자에게 제공하면 촌지가 됩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불법 찬조금과 촌지는 어째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발생의 주요 원인들입니다. 이 중 학교 회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운영 경비를 직접 모금하는 관행이 학부모님들과 직접 관련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관에서 하는 일은 부정부패 사안 처리, 공직기강 점검, 그리고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건전성을 지속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주요 감사 형태입니다. 종합감사는 주기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높은 매뉴얼화 수준을 통해서 광범위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 후 행정처분을 위주로 종결합니다. 반면 민원감사는 주로 부패신고 접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시작되면 징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모여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학교운동부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 어떤 감사의 형태가 많을 것으로 보이실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집중 관리하는 5대 업무 분야 중 학교운동부 운영은 기관 전체와 비교할 때 외부 체감도, 부패 경험률, 그리고 부패 경험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서울시교육청 업무 분야 중에서 운동부 운영이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그랬던 것을 간주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부패 경험률과 부패 경험 빈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사관리 분야, 계약 분야의 부패 경험률과 부패 경험 빈도가 모두 0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1년 이상 종합감사 처분 결과들을 경험하였고 또 통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도 회계 계약 부분과 공사관리 분야의 지적 빈도는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0으로 나오고 학교운동부는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계약이나 공사 분야는 오래전부터 서류화와 전산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이나 업무 처리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대부분 종합감사 수준에서 적발이 가능하고 간헐적으로 그것을 피해서 대형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민원감사나 특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운동부는 서류와 전산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입니다. 학교운동부 계약과 회계에 대한 일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것이 종합감사를 통해 관리되지 못하면서 종종 부패행위 신고가 이어지고 민원감사도 이어집니다. 학교운동부에 대한 부패 경험률이 높고 외부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서 학교운동부의 모든 운영 경비를 행정실을 통해 서류와 전산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과 지침을 우리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본청 과에서도 다소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회계, 즉 행정실을 통하지 않은 운영 경비는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찬조금은 각출을 강요한 할당 모금, 정기적인 회비 납부 강요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쭉 훑어보시고요. 네 번째 붉은색 글씨로 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대표 학부모가 학교운동부 학부모들로부터 지도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금하여 일부만 학교 회계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총무 학부모를 통해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직접 집행한 사례. 부적정해 보이시나요? 만약 이 사례에서 대표 학부모가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였지만 관리한 모든 경비를 운동부 운영에만 사용을 하였다면 괜찮을까요? 학교운동부 운영에 기초적인 지식이 아직은 없으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개인적 착복이나 부패행위만 없으면 되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는 학교 회계, 즉 행정실의 업무를 통하지 않고 학부모님들끼리 경비를 모아서 사용하는 그 자체가요 법률 위반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법률 명칭들이 있죠.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상 예산 총계주의, 서울시교육청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에 대한 위반들이 됩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불법 찬조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코치님 감독님은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법이 적용되는가?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상이 안 나오나요? 뉴스앵커가 할 말을 제가 대신 해드리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학교에서 속된 운동부 코치도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방과후 교사 자리를 잃게 된 후배에게 자신이 맡고 있던 학교 운동부 코치 자리를 제안하며 생활비로 매달 4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학교 코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코치를 교육공모직원 자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 해도 코치 역시 학교 교직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품 없이 청탁만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 없이 선의로 선물을 주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품이 아닌 편의나 혜택 제공도 금품 등에 포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우리 사회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 소위 촌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수준은 학급 담임선생님에 대한 수준과 동일하게 엄격합니다. 둘째, 선의로 드린 선물로 인해 자칫 운동부 감독님, 코치님이 불법 행위자가 되어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기간은 지도기간 내내 상시적입니다. 넷째, 운동부 지도자가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학교 청탁방지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학교 측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운동부 지도자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도 청탁금지법은 적용됩니다. 코치님 결혼식에 축의금을 혹시라도 내시면 코치님은 신혼여행지에서 학교에 연락하여 누구에게 언제 돌려줄 것인지 상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을 경우의 제재입니다. 복잡한 내용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단지 금품 주지 않더라도 청탁행위 자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의 제재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금품 등이라도 100만 원 이하는 2배에서 5배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금품 등을 제공한 분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인 학교나 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확인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시면서도 종종 하시기는 하지만 특히 감사관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수행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민원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고요. 본청의 담당과에 통보까지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면 체육건강예술교육과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확인한 경우 추가적인 제재까지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잠시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말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학부모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대외 관계자에게 자녀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위반입니다. 제3자인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탁하는 것은 청탁에 해당합니다. 2번입니다. 이번 학생 선수가 대회 참가 등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청에서는요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기간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권한 요구는 청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3번 학생 선수들이 학교 운동부 코치의 결혼식에 축하 노래를 해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노래라고 하는 노무를 제공하긴 했죠. 그런데 사회 상규상 금품 등 제공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단 축의금을 내면 그 순간 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번 학생 선수나 학부모가 스승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만든 수제 유자차를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선물로 드린 경우 이런 경우는요 직접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재료를 사는데 비용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서 법률 위반이 됩니다. 3번은 4번이 왜 안 되고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알아주시면 좋은 팁을 드린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은 대표적인 청탁금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검사 결과 고발 및 징계 처분 사례입니다. 학부모 9명이 돈을 모아서 운동부 코치에게 20만 원의 상품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발한 결과 코치에게는 2배의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되었고 학부모님들에게는 각각 2배가 조금 넘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학부모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440만 원을 보조받던 운동부 코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대부분 아실 수 있는데요. 법원이나 검찰이 유예, 그냥 잠시 묵혀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부모 모금액으로 2천만 원 이상을 세 번째 사례죠. 수수했습니다. 해임 처분되었고요. 학부모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학부모도 일정 수준 정도 이상이시면 동일하게 처분을 받습니다. 잠시 학부모님들께 학생들과 제가 예전에 종종 하던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조 실험입니다. 1과 같은 선을 위에서 한번 골라보실게요. A에서 C 중에 무엇일까요? A, B, C 중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로 가시거나 나를 제외한 여기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A를 답으로 고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on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Stop. 개인적으로 처음에 드렸던 아까 선 길이에 대한 문제를 답을 하시거나 혹은 불법차 참조금이나 촌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렇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고 하시더라도 회계원칙이나 청탁금지법 나는 지키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부모님들이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불법 참조금이 아니다 편리한 관행이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편안한 마음이 드는 심리적인 효과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운동부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 되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동조 실험의 결과는요, 촌지의 딜레마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학년 초 다 함께 운영비도 걷고 코치님 선물비도 모아서 냈는데 학년 말이 되었을 때 모두가 같은 입장일까요? 동조 실험의 결과요. 다른 모두가 틀린 대답을 했어도 약 3분의 1은 소신 있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 동조에서 이탈하여도 피해자의 95%가 옳은 대답을 했습니다. 운동부에서 다 같이 했던 일들이 항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청렴한 문화 형성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운동부 경비는 모두 행정실을 통해 처리하고, 둘째, 운동부 지도자에게는 선물이나 대접은 절대 금지하시며, 셋째, 청렴한 학부모 모임 문화 형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부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는 어디? 네, 행정실을 통해야 한다. 운동부 지도자에게 작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아야 한다? 네, 금지한다. 운동부 지도자에게 경기 끝나고, 대회 끝나고, 훈련 끝나고 회식 참여를 요청하거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졸업한 이후에 운동부 지도자에게 죄송해요. 운동부 코치의 축의금은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안 됩니다. 학생 선수가 학부모나 운동부 지도자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한다. 언제 가져올까? 졸업한 이후에 수한 선물은 바람직하다. 제가 지금 이제 안 된다, 하지 마시라, 다시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운동부가 주는 굉장히 큰 감동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학생들 얼굴은 개인적으로 최대한 감추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요. 작년도 소년체전 중학교 농구부 우승팀입니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매우 훌륭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예요. 농담이고요. 아이들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담당 장학사로서 학교 방문했을 때 교감 선생님이 아이들 배고파서 많이 먹여야 되는데 돈은 한정돼 있고 너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 학교 아래쪽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아이들 최대한 영양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운동부 학생 선수 하나 키우는 것은 부모님들만 잘하셔서도 안 되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혼자 노력한다고 해도 힘들고요. 학교에서 모두 같이 이렇게 우리 교육 참여 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지금은 관중석이 빈 상태로 사진이 찍혀 있지만 서울과 울산 화봉중에 결승전이 있어요. 홈팀이었어요. 이 작년 소년체전이 울산에서 이루어져가지고 10배가 넘는 응원단 학부모님들이 저쪽에 와 계시고 이쪽에 서울 응원단은 이제 저는 학교 담당 장학사를 KTX 타고 울산 갔거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열세여가지고 그때 이제 일단벽에 용기를 내서 보시기에는 이제 그런 일 안 할 것 같지만 춤추고 노래하고 뺑거리 치고 장치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면서 학생들과 이렇게 하나가 된 마음이 정말 큰 감동이었고 학교 운동부, 운동이야말로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야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제가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공개된 영상이라 그냥 월급 부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다 보면 이제 그 학교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 뭐 담당 장학사님, 학부모님들, 선수들, 코치님 다 보이는데 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포인터가 되나요? 저기 제일 우측 끝에 학부모님들 제가 좌측 끝에 핑크색 모자 쓰신 분이 이제 교육지원 국장님이셨는데 그 뒤에 제가 보이시나요? 오늘 학부모님들은 정말로 강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는데 모두 합격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렴연수에 대한 학부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